1980년에 미국에 처음 갔고요. 그리고 35년 살다가 미국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CEO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10년 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10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만에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은 굉장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할 때인데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근데 금융이 대한민국을 살리냐 죽이냐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제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분위기는 몰라요. 분위기 많고.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부자가 없어요. 그럼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국가는 발전했는데 왜 개인들은 부자가 아닐까? 그게 이유를 좀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구나. 돈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배우죠? 돈에 대한 얘기하면요? 돈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자녀들하고 돈 얘기합니까?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다음 또 더 끔찍한 건 뭐죠? 돈을 멀리 하라고 그러죠. 돈을 가장 가깝게 해야 되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죠. 제가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채널을 바꾸는데요. 딴 채널에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바꿔도 또 딴 채널에서 자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50대 남자가 제일 좋아한대요. 그게 뭐냐면요.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저 사람 마누라 어디가 있지? 저 사람 자식은 어디가 있지? 무책임하잖아요. 뉴욕에 가면요. 이제 한국 집에 이제 가정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멕시코 사람이나 이런 남미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이제 와이프가 애를 낳잖아요. 남편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자식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합니다. 한국이 그런 꼴이에요. 근데 다르죠. 한국은 문제가 자식을 놔줘야 될 때를 놔두지 않죠. 끝까지 자식을 집을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어떻게 될까요? 100% 배신하죠. 아들은요 200% 배신합니다. 딸은 한 50% 배신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교포들 보면 전부 딸 집에 살죠. 아들 집에서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옆집 애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정된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와이프하고는 우리 애들을 예정된 배신자. 배신자한테 돈 쓰지 말자.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네 라이프고 내 라이프고 제가 돈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이 변해야 되는데 한국이 그걸 미처 안 가르친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10년에는 지금보다 나아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나아야 되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그걸 바꿔야 되고 온 집안이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돈 얘기해야 돼요. 유태인들은 돈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저녁을 같이 먹어요.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자녀들하고, 애들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할까요? 돈 얘기만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그, 아빠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죠. 아, 이렇게 됐구나. 근데 한국은 그 관계가 끊어져 있죠. 한국은 아빠는 회식하고 밖에 있고, 엄마는 애들을 학원에 놓고, 다른 아줌마하고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밑에 있는 엄마가 하고요. 한국은 누가 하죠? 하청을 줍니다. 하청. 학원에 하청을 준 겁니다. 아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100%안 됩니다. 엄마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요, 절대로, 그,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이제 달리 하게 되면요,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근데요, 미국의 인구는 2%입니다. 유태인은 절대로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해요, 자식한테.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르칩니다. 돈을 귀하게 여겨라. 돈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 뭐라 그러죠? 아, 제 돈의 노예가 됐구나 그러죠? 거꾸로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돈을 왜 귀하게 여기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네가 돈이 많아야 세상을 변한다.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킬이 다르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네가 돈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 다 유태인들이죠. 그 사람들 뭐예요? 다 자기 돈을 다 세상에 놓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성의직을 몇 살에 하죠? 12살. 그러니까 딸인 경우는 12살, 아들인 경우는 6살 합니다. 13살에 어떤 성의직이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그래서 12살, 6살까지 잘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당신이 준 선물을 이렇게 내가 잘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얘가 어른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학비를 갈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선물을 갖고 와요. 한국은 뭐 갖고 오죠, 돌 때? 네, 뭐 실 갖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유태인들 6살에 3가지를 갖고 옵니다. 하나는 시계를 갖고 와요. 손목시계.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라. 두 번째는 뭘 갖고 올까요? 성경을 갖고 오죠. 세 번째는 뭐예요? 현금을 갖고 와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네가 투자를 해라. 그 미래에 이 돈을 가지고 네가 경제금을 팔아는 겁니다. 그 돈 모이는 돈의 규모가요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재산이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13살부터 투자하니까 얘가 가난하게 되고 싶어도 가난하게 되지가 않죠. 한국은 몇 살부터 투자할까요? 결혼하고. 없어요. 60세부터 하죠. 그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그래서 누가 부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자들, 자녀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우리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는 누가 돌아벌죠? 자본주의는요, 딱 2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예요. 노동자가 부자가 될까요? 자본가가 부자가 될까요? 자본가가 부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죠? 우리는 근데 뭐라고 가르치죠? 실제로 하는 거는? 노동자 가르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라. 노동자예요? 자본가예요? 그때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돈을 써가면서 사기업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써가면서 취직했을 때 노동자잖아요. 그럼 왜 그런 기억을 했죠? 신기하잖아요. 아니, 자본가를 키우고 싶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행동은 반대로 하죠? 미국은 자본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동안 사교육비 쓴 건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교육을 한 거죠. 금융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잘못 쓴 거예요.
첫 번째, 자식한테 쓰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엉뚱한 데 갖다 줬죠. 학원 선생한테 갖다 줬죠. 그래서 학원 선생은 엄청나게 부자죠. 내 남편의 노후자금을 학원 선생한테 다 노준비 시킨 겁니다. 그걸 금융문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글을 모르는 것처럼 금융문맹이라고 그러죠. 금융문맹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에피데믹 디지스라고 그래요. 무서운 병이다. 한국에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행동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급주의 국가가 있고 잘못된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금융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융교육. 지금부터는 국영수 잘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갑자기 조용해지시죠.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성격이 이상해요. 갑질을 해요, 엄마한테. 엄마가 취직해서 공부 좀 했다고, 엄마 조용히 해. 성격이 안 좋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미안하거든요, 엄마한테. 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부자가 돼 있을까요? 공부 못하는 애가 부자가 돼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부자가 돼 있을까요? 못하는 애죠.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애는 자기 취직 안 될 거 알아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돈 벌 거를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뭐죠? 시험만 보려고 그래요. 공무원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요새는 더 미쳤어요, 요새는. 갈수록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의사를 시키기 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반이 있어요. 저는 뒤로 넘어질 것처럼 놀란 거예요. 엄마들이 미쳤구나.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들어가면 의사 되려면 0.3%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의사 잘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죠. 지금 너무 많아서 난리죠. 근데 왜 그걸 시킬까요? 엄마들이 문자가 심각한 거예요. 금융 문맹인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 고쳐야 돼요. 누가 고치죠? 여러분들이 고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려야 돼요. 어저께까지는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오늘부터는 부자가 되는 라이프입니다. 온 집안이 같이 해야 돼요. 심각합니다. 10년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죠. 왜냐면 한 명 한 명이 부자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나라 빚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부자가 돼야 국가가 안정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다시 엔진 시동이 거는 거죠. 우리나라가 엔진이 지금 싣고 있습니다. 싣고 있어요. 출산율 세계 꼴찌죠. 결혼 안 하죠.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제가 어느 그 회사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직원이 5,000명이랍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를 경제 관련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인문학이었답니다. 인문학은 사람 듣기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죠.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저를 초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초청한 이유가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게 너무 슬픕니다. 5,000명 직원인데요. 매달 한 명씩 목숨을 끊는데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저 양반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을 중요시해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들은 얘기 너무 참 황당한 게, 그러면 이제 거기 계영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영진한테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영진이 노후 준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또 놀란 거는 은퇴를 1년 남은 사람들한테 은퇴 교육을 시킨대요. 사회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시킨대. 미국 회사는요, 회사에 들어가자부터 합니다. 들어가자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 회사 들어가려면 그때부터 노후 준비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 회사는 당신이 100만 원 투자하면 회사가 50만 원 넣어줄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안 준비 안 하면 우리는 안 해줘.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아.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